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입니다. 유영만 지음 나무 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공부는 망치다라는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이 제목은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 신영복 교수님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부는 그 자체가 삶이자 목적입니다. 공부하는 삶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 즉, 나다움으로 색다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나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한 공부야말로 공부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부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낯선 마주침인데요. 공부는 우연한 마주침에서 깨우침을 얻는 색다른 각성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과정,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화두의 단서를 잡으려는 집요한 노력이 바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사람, 또 평온한 삶 속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떠나는 사람, 위기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빗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통찰력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한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한순간에 찾아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문제와 오랫동안 씨름한 끝에 불현듯 찾아오는 것인데요. 주어진 문제를 끌어안고 온몸으로 고심하는 사람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공부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망치질입니다. 공부는 틀에 박힌 생각의 타성을 깨부수는 창조적 기폭제입니다. 공부가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는 과정이라면 결국 뭔가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려면 기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기존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공부는 생각지도 못한 마주침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공부는 내 생각에 파란을 일으키고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불편한 사건이 발생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생각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생각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의 깊이와 넓이도 심화,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머무는 생각은 아직 공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태생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기존 생각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짜인 프레임대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뜻밖의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치열한 실천 체험을 통해 뼈아프게 깨닫는 과정입니다. 공부는 결국 생각의 고치 안에 안주하고 있는 생각을 망치로 깨부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공부는 타성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을 망치로 깨부수고 새로운 생각을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과거의 체험과 생각에 닻을 내리고 붙어 있는 통념을 버리고 비우는 망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뭔가를 배우기 이전에 버리고 비우면서 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 이전에 창조적 파괴를 통한 비움의 과정이 일어나야 색다른 깨달음이 동반되는 공부가 자리를 잡습니다. 공부는 온몸으로 깨닫고 느끼는 체험적 자극제로 공부는 즐거운 육체 노동입니다. 공부가 시작되는 무대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곧 공부의 무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내 공부의 진실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진실을 캐내야 됩니다. 관련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고 기록하고 관련 논문이나 책을 수없이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목조목 따지고 연결시키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것이 우리 사회 또는 공동체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체력이 요구됩니다. 집요하고 끈질긴 탐구심, 지치지 않는 열정, 수시로 찾아오는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과 낙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친구로 데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체력이 뇌력을 낳고 근육량이 사고량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몸으로는 엄청난 독서량과 자료 수집력,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석 과정을 온전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손발을 움직이는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는 바로 내 몸으로 몸과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의식이 내 몸과 떨어져서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 내가 세계와 접촉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는 내 몸의 역사입니다. 몸과 더불어 내가 살아왔고 내 삶은 몸이 주재해 왔습니다. 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을 머리로 꾸면 골치가 아프고 몸으로 꾸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몸의 체험이 동반되는 꿈이어야 현실로 다가옵니다. 몸이 하는 고통 체험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꿈을 꾸어서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꿈을 온몸으로 꾸다가 힘이 들면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힘들어야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힘든 경험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몸에 체화되면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체험으로 전환됩니다. 나만의 체험적 깨달음이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체험적 지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고 선일금고 김용호 회장은 전 세계 어떤 금고라도 열 수 있는 놀라운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용호 회장에게 비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극히 간단했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김용호 회장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해 보았지만요,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김용호 회장은 금고 여는 노하우를 체험을 통해 몸에 각인시킨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체험을 간접 경험한 것입니다. 김용호 회장은 금고마다 열리는 원리가 다른 점을 손의 미묘한 감각과 오감을 총동원해서 체득했습니다. 온몸으로 체득한 노하우를 머리로 정리하거나 배울 수는 없습니다. 머리는 알지만 몸은 느낍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단순히 머리를 써서 기억한 지식은 오래가지 못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또한 1970년대 아동 만화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작가주의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대표급 작가 허영만 화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현장 검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 그의 작업 방식은 후배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 독자나 관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는 비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발이 땅에 닿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철저한 자료 수집과 현장 취재를 근간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자가 허영만 화백에게 꾸준히 열정적으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기자에게 자신의 스케줄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규칙적인 생활이죠. 저는 늘 일정한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기자가 규칙적인 생활이 사고를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지 되묻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방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상상력 또한 꾸준히 가꿔야 할 생명체이고, 정성스레 매일 일정 시간을 갈고 닦지 않으면 쉽게 달아나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머리로 꾸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은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온몸으로 깨달은 체험적 지혜입니다. 공부는 따뜻한 가슴으로 만나는 공감입니다. 공부는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열정적 공감제입니다.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어서 연결하는 힘입니다. 공부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힘이나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힘이나 구조가 보이는 현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현상의 이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를 배워서 문제나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개성이나 능력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관계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간관계의 사회 역사적 결과입니다. 내 인성도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해온 인간성의 사회적 산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관계의 산물입니다. 관점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그동안 보고 읽고 느낀 모든 책이나 영화, 그리고 여행과 같은 직간접적 경험의 총체적 결과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맺어온 관계가 낳은 사회적 산물이며 나의 관점도 관계가 만들어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존재를 결정하고 처지가 입장을 결정합니다. 공부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공부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중독제입니다. 공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품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에 단서를 제공하는 화두를 만났을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운 좋게 뭔가를 습득하는 행운은 아닙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집요하게 파고들다 우연히 만난 책이나 사람을 통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 우연은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난 선물입니다. 수고와 정성이 깃드는 가운데 힘겹게 얻는 깨달음의 정수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호기심의 물음표를 간직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부단히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몸도 마음도 늙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뭔가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선 자기 몸이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꾸준히 일상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기적으로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배우고 싶은 욕망도 강합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이 파고들며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즐거움을 잊지 않습니다. 몸이 바쁘게 움직이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도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즐거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야 정신 세계도 투명해지고 감정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공부를 할수록 공부를 통해 깨닫는 의미와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가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의 매력에 빠지셔서 새로운 공부를 하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